설명을 좀 더 세심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보시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그 여성 의원님들이 좀 많으셔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자금 없는 2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 하셨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올해 만약에 저런 거 복지 관련 예산들이 많아요. 복지 관련해서 뭐 장애인 관련이나 뭐 이런 거에 예산을 10억을 내려주겠다 했는데 연말이라서 10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바로 2월을 시켜놓거든요. 내년 1월에 내려올 거다라는 가정하에 국가에서 내년 1월에 꼭 내려주겠다 했던 경우는 결산에서는 보면 그러면 결산이 안 맞아지겠죠.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고 남구에 보니까 올해 자금 없는 2016년도에 보니까 자금 없는 사고기율에서 1,854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금 없는 계속비 기율 해가지고 4억 9,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보니까 17년도 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은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내역이 뭔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게 1월달에 나왔는지 그게 어떤 내용은 어떤 적응?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그냥 결산서 총액 자체 그 총칙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2016년 예산서 총칙에 보면 그 결산서 총칙에 그 결산서에 보면 자금 없는 사고기열에 갖고 배수지 사고기열에서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17년도에는 있는지 못 봤습니다만은 그 2016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요게 언제 나와서 자금을 집행했는지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쓰고 재난관리기금이 특수한 뭐 재난이나 있을 때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경계가 모호해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저희 이제 울주군 같은 경우는 AI나 뭐 이런 게 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쓰고 예비비에서 일부 쓰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관리기금 같으면 AI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냥 일반 회계에서 그 예산을 넣어가고 쓰면 되고 네, 그 재난관리기금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월을 시키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월을 시켜서 많이 해요. 다른 부는 잘 없는데 울주군은 많아요. 왜? 예산이 많으니까. 재작년에 뭐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이월을 많이 시켜서 썼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기금이나 재난 관련은 시급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 써야지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재난 관리 이게 많으니까 좀 의원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청 내진 보강 사업 요게 지금 보니까 울산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내진 보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몇 개가 아직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안전을 여기 남부 의원님 누구 어느 분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하시던데 안전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나 우리가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저희 천상에 가면 천상교가 있어요. 우리 언양 올라가는 도로에서 천상 넘어가는 고가가 있는데요. 이 관리 감독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서면 질문으로 한번 내고 울산 전체에 교량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안전 검사를.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만큼 역할이 중에 하나에서 모든 울산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울산시 교량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서면 질의내고 방송에서 한번 나오고 시장님이 다음날 3호기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날 울산시 전체 교량 검사를 다 했거든요. 안전진단 검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저런 거 같은 게 울산대교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 교육위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 학교에 뭐 저런 작년에 우리 지진 나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 돼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도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우리 아까 그 투자심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요.
그 시설 공사에 금액이 20% 이상이면 다시 투자 심사를 받든지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행정이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의원님들이 이런 그 계약 금액의 20%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두시면 그 주경 예산서 이 책자를 다 우리가 못 보잖아요. 보면 뭐만 보시면 되느냐면 의원님들 공부를 이거 나중에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뭐 동부 같은 경우는 볼 수 있습니다만 울주군 이거 다 못 보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 추경할 때는요 여기 감되는 요 부분 증감되는 부분을 확인 먼저 해보시면 돼요. 다 못 보면 그러면 뭐가 증이 많이 되는지 뭐가 감이 많이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예산은 뭐 보통 보면 그냥 이 당초 예산을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초 예산 안에도 전년도 예산서를 꼭 같이 갖다 놓고 보시는 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행정은요 이 똑같은 사업도 제목만 바꿔갖고 올라오면 의원님들 모릅니다. 요청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실 때 이 예산서를 한 번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쭉 상세히 보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보실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사업의 통계목 이런 정도 쭉 뭐가 있는지 내 관심 분야가 뭔지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보실 때 쭉 넘기시면서 한 장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 머리 아파서 모르고요. 공부 다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증감되는 거에 예산에 증감되는 거 너무 많이 됐는데 너무 많이 뭐 늘어났는데 줄어들었는데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겹치는 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까도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여쭤보시던데 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회의 때 질의를 하실 게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특히 결산 같은 경우는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다 모이셔갖고 5분씩만 말씀하셔도 끝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실 때 한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하나 질의하시고 두 개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러면 어떤 의원은 하나만 물어보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끝나고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님들도 계시던데 위원장님은 될 수 있으면 회의 진행하실 때 신규 사업 여쭤보시는 거 본인 먼저 물어보는 건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먼저 다른 의원님들께 여쭤보시고 추가 질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질의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위원장님들은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회의 진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의원님들께서 한 번 아니면 두 가지밖에 못 물어보세요. 우리 불주군은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내가 물어봐야 관심 있는 거 기껏 많으면 한 3개 정도 그것도 간략하게 하면 3-4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관심 있는 분야를 상임위끼리 모으셔갖고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좀 더 관심 있는 분이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해주셔야 의회가 힘이 생겨요. 저희 불주군 같은 경우에 뭐 의원님 보충질의만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왜 공부를 안 해오면 저 의원님이 설명 막 하고 이제 공무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럼 보기만 딱 하면 나 굳이 공부를 안 해와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의원님들은 질의가 빨리 하고 싶고요. 공부를 안 해오신 분들은 맨 뒤에 하세요. 왜? 앞에 의원님들 다 질의하실 동안 그때 책 보고 계시거든요. 그때 책 봐도 됩니다. 근데 그때 책 보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시간이 많지 않으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한 과에 한 개씩만 공부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질문하실 때 그 다음에 내가 궁금했던 거 보충 질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충 질의도 대부분 의원님들을 원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한 줄 회의록은 다 남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줄 질의하시고요. 공무원 답변은 한 20-30줄 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뭐 설명이 길어지게 되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이 없어요. 가장 공무원들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의원님들이 설명해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은 길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답변은 짧게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왜 거기서 의원님들이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답변 중요합니다. 좋고 자료 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요. 그거는 길거나 양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지 거기 충분히 회의석상에서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조율 잘 하셔가지고
내가 물어보기가 애매하고 지금 뭐 설명이 많겠고 자료가 많겠다 싶으면 과장님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내만 달라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 다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본인만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다 아셔야 의원님들도 내만 아는 것보다 내 혼자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힘이 덜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조금씩만 보태주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하셔서 같이 보시면 내가 뭐 문제가 있었는데 경민정 의원님 보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같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의원님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 혼자만 하시고 싶어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특히나 남부 같은 경우는 다 오신 거 보면 되게 좀 존경스럽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이런 거 굉장히 많던데요. 제일 문제 많은 지금 남부에서도 이번에 구청장님이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제일 문제 많습니다. 뒤에 제가 따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의원님들 많으신데요. 여성기업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수의계약 절대 안 합니다. 잘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의원님 그만한 기업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으로 왜 정해놨습니까? 저는 저 부분이 항상 문제를 많이 제시하는데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조도 담당 부서에서 갖고 오는 건 뭐냐면 사업은 남자분이 하시고 대표만 여성이 되는 명단을 들고 옵니다. 여성기업 했는데 갖고 오라는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뭐 시 같으면 시 여성기업 경제인 그게 있습니다. 그 모아가지고 그 주로 나오시는 그 사장님들 업체명을 달라 하셔서 한두 군데라도 수의계약 하실 수 있도록 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의계약에 문제가 1인 견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비슷한 동종업종에 2명 견적 넣으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거는 한번 좀,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은 몇 프로, 3%가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할 수 있다 됐어요.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네, 해야만 한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판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용해서 가면 아까 말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그만큼 하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그다음에 여성들이 저희 여성을 좀 대변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성이 기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도 잘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부분에서 사십니까? 어떻게 조항이 무슨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거. 그러니까요. 차이점이 큰 거죠. 차이 좀 큰데요. 그러니까 여성 의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한 기업이라도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시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신정시장도 이번에 보니까 작년엔가 좀 정비를 많이 했고 우리 훌주군에도 원양시장 이런 데 정비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시설 정비만 합니다. 시설만. 근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가는 이유는 옛날 정도 그립고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사게 사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많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도 나눴습니다. 속초에 가면 속초시장, 전통시장이 검색어에 강원도 치면 속초시장 검색어 1위입니다. 근데 거기 저희가 속초시장 가봤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도 해놓고 잘 해놨어요, 안에. 근데 거기에 우리 지금 신정시장도 옛날에 비하면 제가 신정동 산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중앙동이라 나왔거든요. 근데 신정시장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입히는 것, 신정시장만의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에서도 좀 남부가 신정시장이잖아요. 남부 의원님들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있고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례를 시나리오를 그냥 그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담당 부서에다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 피해 사업비면 얼마 신청하셨는데 피해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실 거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요거는 뭐 때문에 해놨느냐면 그 피해를 입은 곳이 공병 이걸 공사를 했는 것 때문에 다시 피해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원칙적인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원합 반환액 아까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과원합이 많으면 시에 있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과원합 반환액이 보통 많은데 이제 내가 잘못해서 반환받는 것도 있지만 행정이 잘못 부과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결산해 보면 그런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꿀주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용역비인데요. 용역이 저기 보면 용역비는 산출 근거가 저는 아직도 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거는 용역비가 2천만 원도 있고, 어떤 거는 8천만 원도 있고, 어떤 거는 1억 5천도 있고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앉아서 시 책자를 보니까 2018년 울산역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인데요. 연구 용역이 1억인데 마을 공동체 사업이 한 5억 5천 정도 된다고요. 이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마을 공동체라는 거는 마을 공동체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 5억 6천밖에 1년 울산 전체에 5억 6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1억을 준다는 거는 어떤 근거하에서 1억을 줬는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행감하실 때도 한번 살펴보시면 시의원님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용역을 하고 과업 지시서를 우리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라고 줬는지 과업 지시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과업 지시서를 주지 않고요. 제가 용역을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하나 사업을 하기 이제 관심 있는 게 있어서 했는데 과업 지시서를 주진 않고요. 그 과업을 용역을 줘놓고 행정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안에다 용역 집어넣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리는데 용과학 용역이라는 거는 사전에 계획이 결정돼가지고 입찰을 해서 전국 연구기관과 대학연구원에 이렇게 용역 입찰하고 과학 지시서를 안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과업 지시서는 간단하게 전자입찰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과업 지시서는 간단하게 있는데요. 우리 울주 같은 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물주보다 시가 더 많고 더 많아도 그건 아무도 사례가 없어요. 그건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면 용역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딱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이 자치단체에 필요한 대로 용역을 해줍니다. 아니 그거는 답을 미리 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를 설득시킨다든지 그다음 주민을 설득시킨다든지 여기를 설득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돼 있고 그걸 받으면 용역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다 하더라도 과학 기시서에 그걸 담지 않아요. 기본적인 과학 기시서는 다 나갑니다. 자, 그거는 기본적인 행정은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이런 기본 하에서 용역을 준다고 과학지시서를 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언제든지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담당 그 용역하는 팀장을 만나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처음 데이터를 중간 용역 보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받는 것도 있는데 행정이 필요에 의하면 그것도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있는 것 중에 그거는 중요한 그 정책의 오류를 빚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는 시하고 구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리고 예산이 많은 곳은 울주군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거는 언제든지 이 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좀 체계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구분하고는 다르겠죠. 저는 시에 대해서는 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는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많으실 거고 우리 구군은 좀 소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과업 지시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용역했는 그 내용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가 나오면 맞는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과업 지시서는 이렇게 해놓고 결과 보고는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과학기사하고 영역 결과 보고서가 따라나왔을 때 네.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서 네. 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효력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효력을 발생. 저희들이 의회는요 그냥 말밖에 할 수 없지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은 그 정책기관 담당자가 그 용역을 발표하잖아요. 네. 과기시에서 그럼 용역위원회 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성돼서 보고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 주체가 무슨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사실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짜맞추기 시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아니 용역이 당초 사업 지시대로 나왔는데 결과가 달리 들어오면 그하고 이제 보통 그 마지막 납품 받은 집에 담당 공무원이 파견서 짓고 동영 짓고 다 하잖아. 또 책임서를 넣으시지 않나요? 아니 책임서 나와요. 거기 만약 밝혀졌다면 감사를 직접 감사를 의뢰하면 그 공무원과 그 관련 책임 경중 그 책임의 관련 그 경중에 따라서 다 원칙을 받습니다. 주의 뭐 경고 뭐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큰 하자 그 이런 것들이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있어요. 제가 지금 용역이 잘못되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시의 그 용역 그 부분에서 저는 용역을 수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답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소원님이 하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가업지체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A라는 부분에서 혁신도시의 그 발전 방향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스 멘트만 그 타이틀만 멘트만 끝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실천 가능하다 안 하면 아무 의미가 그렇게 없거든요. 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의원님은 그걸 문제를 삼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이 원래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고 아까 손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담당 공무원은 보통 보면 주의 이 정도 많이 받겠죠. 뭐 징계 받는 경우는 극히 없을 거고 주의 아니면 경고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 결과적 효력에 대해서 어른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액션은 없는데 의원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결산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담당 저는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네. 금액이 일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른데 용역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가오 지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편하게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우리 그러니까 의원들까지. 의원님은요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산 삭감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말고는 하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조금 덜 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고 용역 같은 경우도 뭐 공무원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과업 지시서가 이렇게 나갔지만 바뀌었을 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의원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단지 그냥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좀 시정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달라는 말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 감사 때만 네, 그런 것만 이제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삭제한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도 아무리 문제가 되는 것도 절대 공무원을 다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와 다른 거는 그 용역이라는 좀 당연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도 하나의 법률입니다. 예산이 의회 승인하면 의회의 기술이 돼요. 의회의 모든 그 이용, 전용하는 자체가 사실상 그 행정이 괜히 필요하지만 네. 그죠? 이 중대하게 용역비를 어떤 막 이렇게 줘가지고 어떤 목적을 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있는데 그거와 달라졌다면 적극적인 의회 행정을 해야죠. 하는 것들이 주입부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합니다. 징계 주는 것도 징계 주고 합니다. 다만 의원들이 그걸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이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무슨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무슨 그게 있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켜도 해도 당초에 이렇게 이거 A를 만들겠다는 용역이 나는데 용역서가 납품이 들어간 용역서가 B가 됐다 그러면 자, 그 중대한 문제가 있는 그럼 거예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A 용역을 줬는데요. 위에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야 이거 안 맞으니까 바꿔 이래갖고 담당 부서에서 바꿨어요. 그럼 그 문제가 누구인데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는 담당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책임은 담당자가 지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원님들은 뭐냐